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시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게 보는 컨텐츠예요. 아침마다 매일 똑같은 실거래가 업데이트 찔끔찔끔 변하는 거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하셔서 다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의 공부를 위해서예요.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업데이트. 예.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있는 제 옛날 여자친구인데, 좀, 이, 그, 고양이 같이 생겼죠. 고양이. 예, 고양이. 예, 이름이 고양인데 누군지 얘기 안 하겠어요. 저작권 때문에. 네. 자, 국토부 실거래가는 한 보름 정도 늦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다운받은 거지만 이게 한 평균 보름 전에 신고했던 거를 지금 업데이트 하는 거다. 그러니까 KB나 감정원보다는 좀 늦어요. 그렇지만 정확하죠. 실거래가니까 계약서 갖고 하는 거니까. 자, 왼쪽은 서울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지수화하신 거고요. 오른쪽은 경기도 10개 지역.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을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40개 될 거예요. 왼쪽에 한 400개 정도, 55만 세대. 경기도는 110개 단지, 16만 7천 세대. 자, 그런데 이번 달은 신고가 너무 거래가 없어갖고 다 웬만하면 보합으로 나와요. 오히려 노도강처럼 조금 마이너스도 있고, 여기 서초구처럼 좀 플러스도 있고, 근데 대체로 보합인데 최근 들어오면서 기울기가 조금씩 약해지죠. 8월, 9월, 10월 이렇게 기울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과거에 비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물가를 반영하면, 자, 이렇게 물가를 반영한 건데, 지난달, 지지난달은 오히려 기울기가 좀 누웠고요. 이번 달은 조금씩 플러스예요. 왜냐면 전 월비로는 지난달은 플러스 0.5 마이너스고 이번 달은 0.1 몇인가 플러스예요. 물론 이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 달 거는, 10월 달 거는. 근데 최근 3년 내 평균을 낸 건데, 아무래도 이번 달은 물가가 마이너스 나지는 어렵지 않겠냐. 전년 동월비로는 3% 가까이 오를 것 같은데, 전월비로는 과거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추석 지나고는 꼭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누웠다. 기울기가 누웠다. 경기도도 요동을 치다가 최근 들어서 좀 꺾이는 그 지역이 있다. 네. 평촌 같은 경우는 많이 꺾였네요. 그리고 부천 중동 같은 경우는 많이 치솟았고, 전반적으로 기울기는 좀 완만해졌다. 이거는 그냥 월 평균 가면서 그 아파트들의 평균 값을 모아서 또 평균을 낸 거니까 전체적인 추이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9월, 10월 두 달만 이제 막대 그래프로 수익률을 계산한 건데, 위에는 9월달, 밑에는 10월달인데 서울만 볼게요. 지난달도 2% 넘는 단지, 지역이 송파구, 용산구, 금강구, 요 정도 말고는 다 저조해요. 과거에 비해서는 3, 4%씩 나오는 지역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적고, 특히 10월달은 이제 플러스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제 왜 초반이니까 낮게 신고된 것만 그러니까 거래된 것만 먼저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갖고 조금 마이너스도 좀 섞여 있다가 이제 플러스가 조금씩 나오게 하는데, 서초구가 상당히 세고요. 용산구도 좀 세고, 나머지는 그저 빌빌하고,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노도강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강남구는 3건 거래됐는데 보합이야.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번에 안양 평촌에 한 개 단지에 무슨 특이한 평형이 확 떨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 되질 않는데, 많이 떨어진 게 나오네요. 구리도 좀 떨어졌고요. 지난달은 광명이 좀 떨어졌고요. 3본, 일산 엄청 올랐는데 9월 달은 경기 광명이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건 9월 달은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이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열흘 남을 때는 이게 크게 안 변해요. 열흘 남은 기간에는 신고가 좀 적게 되고, 이제 새로운 10월 달께 신고가 이제 막 늘 거예요. 이걸 보자고요. 자, 이거는 물가를 반영 안 한 로우 데이터입니다. 명목 지수예요. 여기에 물가를 반영하면 9월 달 거는 조금 줄어들 거고 10월 달 거는 조금 올라갈 거예요. 전월비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자,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요게 명목이고, 요 연두색 있죠? 연두색이 명목이고, 요 막대 그래프가 실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0.5라고 써 있는 것처럼 0.5%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빼준 거예요. 반대로 10월 달은 마이너스 0.16만큼 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 전월비. 그만큼 얘를 더해준 거예요. 더해주니까 마이너스가 다 사라졌죠. 마이너스가 없어요. 왜? 근데 이거는 변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추정치 하면은 이번 달에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3%대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는 2.88%거든. 근데 제가 시뮬레이션 한 2.88보다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전월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보합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다음 달 초에 소비자 물가 나와서 봐야 알겠죠? 근데 오늘 발표한 이따 제가 방송할 건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엄청 올랐대요. 그러면은 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거래를 보겠습니다. 거래. 지난달도 거래가 너무 적고 이번 달도 너무 적고, 지난달은 지금 열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60일간의 취합 기간 중에 50일이 지났는데 2498건이야. 그럼 남은 열흘 동안 끽해도 3000건을 못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20일 동안 신고된 10월달 건은 496건이야. 이것도 3000건을 못 넘어, 시뮬레이션을 하면요. 특히 여기 강남구 86건은 다른 데는 뭐 열대 건씩인데 혼자 86건이냐. 처음 보시는 분은 의아할 텐데 매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곡동에 분양, 그러니까 공공 임대를 조기 분양해 가지고, 명태 분양이 아니라 조기 분양을 해 가지고 LH가 그 세입자한테 파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가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86건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야. 이거는 워낙 큰 단지여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좀 빼야 되는 거야, 솔직히. 이거 빼면 여기서 한 70건은 70 몇 건은 빼야 돼. 그러면 이게 400건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달도 실제로 3000건은 택도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 딱 나와라. 시뮬레이션 까만 거는 9월 달이에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50일 동안 신고됐고 열흘 남았어요. 열흘 남았을 때는요, 과거에도 보면요, 신고 비중이 이렇게 줄어요. 막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는 10월 달인 이번 달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가 가장 많이 신고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신고되는 비중을 제가, 야, 진짜 이런 걸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하냐, 엘리엇. 근데 왜 이렇게 방송을 안 보지? 이 방송은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 실거래가는 그냥 호가, 뻥튀기 요런 것만 좋아하니까. 자, 어쨌든 둘 다, 그러니까 9월 달 거는 익스펙테이션이 2743건 나오고, 그러니까 2800건을 못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빨간색은 아직 남은 날이 훨씬 많으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2997건 나와서 3000건이 좀 안 되는 걸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 중간에 얼마나 신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3000건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월별로 보겠습니다. 이제 6년 동안 평균을 낸 건데, 1월 달에 1, 2, 3월 달까지 적게 되다가 이제 5월 달부터 거래가 확 늘다가 6월, 7월 달에 피크를 이루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뜬다. 왜? 6, 7월 달에는요, 6월 1일 그 종부세 이제 보유세 기산일이니까 6월 이후에 사면 세금을 안 내니까 기다렸다가 6월 달, 7월 달에 막 산다고요. 조금 비싸도 6월, 7월 달에 사는 게 세금을 안 내니까 오히려 더 싸다. 이래서 거래가 폭발하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요. 올해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3,000건을 못 넘어. 근데 17개월 연속 상승인데 야금야금 올라요. 그러니까 한 건, 두 건 이렇게 신고가 되면서, 그러니까 호가는 뻥튀기가 되고 급한 사람은 신고가에라도 사야 되고, 이게 되게 위험한 징조거든요. 자, 전세는 그냥 스킵. 그냥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느라고 마찬가지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이거는 빌라 연립 단독이랑 비교하라는 거, 밑에는 매매, 이게 우리가 맨날 보는 거래 건수예요. 전세 거래 건수도 같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카페에 올릴 때 세트로 항상 똑같은 자료를 올리거든요. 같이 세트로 다운받아 보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좀 세밀하게 보겠다. 연간으로 해갖고 1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오른달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17개월째 플러스야. 근데 5,000건을 못 넘어. 이제 5,000건은 택도 없고 3,000건을 못 넘어. 근데 과거에 보면요, 10,000건, 12,000건 이랬다고. 요 2016년, 15년만 보세요. 위에만 보세요. 여기만 보면 막 상승률도 세고 한데, 이거는 기울기가 좀 누워가지고 거래는 찌끔찌끔 돼가지고, 이게 91년도에 있었던 현상이라서 되게 위험한 현상이다. 이러고서 91년도에는요 8개월 동안 급락을 했어요. 8개월 연속 쉬지 않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 임계치가 지금쯤이다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났을지도 몰라. 실거래가는 늦으니까. 물론 호가는 뭐 그러고서 몇 달 더 올랐어. 91년도 2006년도에도요 실거래가 지수가 꺾였는데도 호가는 한 3, 4개월 더 올랐어. 왜? 실거래가 꺾여도 나 호가 안 낮죠. 안 팔리면 말고 나 2억 받고 4억 더 이렇게 하고서, 어느 지역은 실거래가가 4억인데 12억이 올린 단지도 있다고 그래갖고 어저께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진짠가? 예, 이거는 이제 보조지표.
전세 수급 지수 두 기관에서 발표한 거 지금 3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매매 수급 지수도 지금 3개월, 2개월째 빠지는데 100 이하로 떨어진 데도 있어요. KB는 거래 매매 거래 동향은 뭐 원래부터 죽었었고, 이거는 작년 1월부터인데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보면 9년간의 8년 넘는 상승 기간을 보면 줄렁줄렁 했다. 그걸 좀 비교해 보시라는 건데, 과거에 비하면 전부 이렇게 보조지표 다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조지표가 다 꺾이고 있다. 작년 한참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다. 작년 한참 때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러고서 여기를 100도 깰라고 그러고 지금 100 깬 데도 있고요. 매매는. 전세는 아직은 고공권이지만 그것도 계속 줄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는요, 매물이 훨씬 많아서 이제 역전세난이 나중에는, 아직은 당장은 아니지만 한 1, 2년 있다가 역전세난도 날 수가 있다. 워낙 그 전세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이주 가격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높게 받은 그 가격이 나중에 2년 있다가 전세값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자, 이거는 10년 동안이니까 과거에 버블 세븐기 상승기, 그 다음에 서프라임 하락기, 그 다음에 이번 상승기를 비교해서 보조지표가 어디가 다른가 비교해 보시라고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라고. 4K 4000픽셀 정말 친절한 엘리엇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 1 데이터를 평균을 낸 거 100개 시가총액 상위 100개 단지를 묶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7이라고 써있죠. 17. 지금 17개월째 상승 중이야. 언제부터 상승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상승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17개월이에요. 근데 17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률을 줄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년 전 동월비가, 1년 전 동월비가 계속 빠지고 있죠. 즉 상승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년 전 상승률은 이랬거든요. 2년 전 상승률은 이랬어요. 그것도 한참 동안. 근데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엄청 약하잖아요. 약해. 아가들이 좀 약해.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현상이 똑같이 벌어진 게 여기요, 여기. 이 현상이 91년도 여기. 2년 전 동월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이때는 마지막까지 지켜 오른 다음에 똑 부러졌어요. 그 버블 세븐 때는. 근데 이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20개월 여기서 있죠. 20개월 연속 상승. 지금은 17개월 연속 상승. 근데 버블 세븐 때는요, 4개월 오르고 한두 달 빠지고, 6개월 오르고 한두 달 빠지고, 뭐 여기 7개월 오르고 한두 달 빠지고, 4개월 오르고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게 마지막에 오를 때 4개월 올랐는데 그때 상승률이요, 여기서 있죠, 7%. 근데 이때는 10%였던 게 3% 미만, 2%, 1% 이렇게 줄다가 박살났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4.4%였는데 2.2%, 1.6%, 지금 1%가 안 돼.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국면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시라고 2007년, 6년 버블 세븐기의 5년 동안의 상세 차트, 여기 물가지수랑 다 있어요. 전년 동월비, 거래랑 다. 그 다음에 이거는 91년 노태우 당시에 또 5년 버블 세븐, 아까는 버블 세븐, 이거는 일기 신도시 직전.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다. 이거는 우리 버블 세븐기 상투, 이거는 일본 버블 붕괴 시 상투. 두 달 차이. 두 달 전에 일본이 상투 쳤고 우리는 4월 달에 쳤고, 제가 만든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5월 달에 쳤어요. 한 달 차이. 그 다음에 이건 현재. 근데 요거 줄는 거를 잘 유심히 보세요. 상승률이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근근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즉 옛날에 제가 배우 몇 번 했는데, 언덕으로 올라갈 때 페달을 계속 밟지 않고 멈추면 뒤로 낮아빠진다고요. 지금 다주택, 투기꾼, 건설사, 언론사들이 담합을 해갖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계속 호가를 끌어올리고, 언론에서는 뭐 뻥튀기 뉴스만 계속 나오고서 그러면서 하나만 걸려라, 이런 그 벼락 비꺼지를 만들려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도 매일 하는 방송이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업데이트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귀었던 PB캐치. 야, 근데 혹시 PB캐치인가요? K츠인가요? 헷갈리네. 캐치면은 고양이고 K츠면은 무슨 사람 이름인데, 뭐 여배우 중에 K츠가 많았죠. PB는 은행의 PB 있잖아요. 그 고액 자산가들 관리해주는 프라이빗 뱅커. PB 캐츠.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면서 고양이야. 예. 옛날이요. 책받침에 우리 형들이 갖고 다니고 나도 몰래 갖고 다니고 그랬는데, 진짜 나이 31살이 이제 넘으니까 옛날 여자친구도 생각나고, 좋네요. 옛날 생각하니까. 자, 젊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영원히 젊은 영원한 31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또 하나 틀고, 네. 자, 신나는 음악 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부동산 방송이든 주식 방송이든 많이 애청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가능하시면 멤버십 가입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와이프가 많이 좋아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머즈도 요즘에 초점이 잘 안 맞아. 얘네들이 좀 초점 안 맞아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